시은 배우님,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이브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랑 세 번째 에피소드에 출연하게 된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라이브 각본과 연출을 맡은 정윤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목소리 들리시나요? 시은 배우님 목소리 들리실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우선 제가 이제 정현 감독님이랑 어떤 사이여서 이렇게 감기과의 대화를 하게 됐는지 뭐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2년 전인가요? 2년 전? 네. 2022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 드라이브, 세 번째 단편을 준비하실 때 이제 제가 그렇게 뭐 제작 지원을 이제 감독님께서 제작 지원을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그 제작 지원을 심사하고 멘토링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는데 사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참견 정도 하는 역할을 맡았어가지고 참견하면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때 생각해 보면은 진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사실 그렇게 기대 안 했었거든요. 그냥 정현 감독님이 그때 제작 지원 받은 단편 영화 만들어지기만 하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이제 뭔가를 했는데 이렇게 장편으로 옴니버스지만은 장편으로 참 구조를 잘 완성시켜가지고 또 개봉까지 직접 개봉까지 하게 된 거는 정말 그때 생각해 보면 진짜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감독님? 좀 소감이나 좀 그간의 소회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백조 감독님 만나서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를 완성했는데 일단은 저 주위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거의 개봉하는 게 지금 기적이고요. 근데 그 기적 뒤에는 뭐 김시현 배우를 비롯한 배우분들부터 뭐 스태프분들 그리고 백조 감독님 또 주위에 또 저희 텀블벅 하신 분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이 작품을 완성하기에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독립영화 현실이 척박하고 또 힘든 것기도 하지만 또 어쨌든 저한테 또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드라이브가 4월 24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관객과의 대화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또 기대가 되고 관객분들께서 뭐 텀블벅 해주신 분들 그리고 감독님 지인분들, 김시현 배우님 지인분들, 팬분들 이렇게 와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응원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저도 약간 긴장이 좀 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은 배우님도 어떠세요? 이게 처음 그 여름에라는 단편 2016년일 것 같은데 2016년에 작업하실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지? 네, 그때 사실 2016년도 촬영. 네. 그때 감독님 처음 뵙고 촬영했을 때만 해도 정말 개봉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때 그 제목이 여름에인데 첫 번째 에피소드가 그것도 관객들이랑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에라는 작품이 좀 이렇게 어쨌든 좀 이게 묻혀가는구나. 이게 사람들 또 만약에 또 혹시 좋은 기회가 돼서 또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묻어도 작품이었는데 감독님께서 2016년이니까 재작년에 몇 년 만에 연락을 주신 거예요? 7, 8년 만에 이제 갑자기 우리 감독님과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내 핸드폰에 정현 감독님 이렇게 떠서 그 정현 감독님인가 하고 이제 받아서 만났는데 감독님이 저랑 또 세 번째 에피소드를 이제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그때 너무 제가 그때 부족했던 것도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너무 또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감독님들 좀 되게 힘든 상황에서 지금 하고 계셔서 네, 그래서 제가 많이 힘이 돼드리고 싶은데 네, 정말 너무 옆에서 힘이 많이 돼드리고 싶은데 옆에서 많이 지금 응원하는 심정으로 네,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름에 찍을 때는 사실 그 김시현 배우님도 신인 때였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단편 영화, 독립 영화, 상업 영화, 드라마까지.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세 번째 에피소드 기획하실 때 김시은 배우님 캐스팅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안 될 텐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어떠셨어요?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딱히 설득이라는 건 없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교류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감독마다 성향일 수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연말 연시나 이렇게 명절 때나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에피소드를 나름 계획 있게 만들었는데 그게 좀 잘 많은 분들한테 보여지지 못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감독으로서는 배우한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는 항상 저한테 출연했던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제가 연락하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미안해서 그래서 이제 연락을 못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에피소드 찍고 세 번째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이걸 이제 장편 영화로 생각하면서 했을 때 그러면 세 번째 에피소드는 김시현 배우가 꼭 나오셔야 될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정말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한 7, 8년 만에 전화를 걸었죠. 걸어서 그냥 시나리오 보내고 뭐 설명드리고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출연해 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간 그래도 차단이나 번호가 지워지진 않았어가지고 이렇게 영화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해봤더니 사실 정영 감독님이랑 저랑 그 부천문화재단 일 전에 어쨌든 같은 작품에 사실은 참여를 했었던 거잖아요. 저희가 10억, 예. 10억이라는 영화에 정영 감독님은 연출팀이었고 저는 거기에서 택시 기사로 출연을 했었어요. 그때도 어쨌든 자동차를 저도 모든 걸로 출연했었는데 왜 저는 캐스팅을 안 해줬는가에 대해서 잠시 약간 궁금해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의 영화가 정말 잘 연결이 돼가지고 좀 묘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이 첫 번째 작품부터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정영 감독님 한번 뭐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야기 좀 이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시작 원래는 이 영화를 찍기 전에 한 1년 전이었나? 그 친구가 이제 1세대 아반떼 있어요. 흰색 아반떼. 그걸 폐차를 한다고 해서 그럼 나한테 넘겨라. 내가 그거 가지고 뭐 한번 찍어보려고 한다. 그래서 받았죠. 받았는데 결국엔 제가 찍지는 못하고 그 차도 폐차를 했고요. 거의 폐차 직전에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이 계속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차로 어떻게 영화를 찍고 하다가 이제 이 첫 번째 에피소드를 그 영화 스태프들이 영화 실무교육센터라고 이제 재교육 받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진이랑 한국 제작가협회랑 영화노조랑 같이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또 워크숍을 하는데 이제 각자 시나리오를 내서 피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행히 거기서 좀 선발이 돼서 그 첫 번째는 좀 안정적으로 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스태프도 마이크 스팟은 지금 활용을 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네, 말씀하고 계시면 제가 마이크를 받아올게요. 영상이 마이크가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규모로 치면 제일 큰 규모고요. 스태프도 한 30명, 장비도 뭐 레드 에픽인가? 카메라도 엄청 좋은 거고. 잠깐만요.
전체적인 프로덕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까 안 나왔었는데 영사실에 계신 것 같은데. 뭐 들어오시겠죠? 네, 저희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찍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들 그렇듯이 이제 자기 작품 단편 찍고 나서는 장편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제 장편 영화 시나리오도 써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장편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었죠. 저희만 듣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랬는데 뭐 그게 좀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를 아주 소규모 자본으로 지원을 받게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그때 저랑 같이 영화 찍는 친구랑 회의하다가 그러면 여름에랑 뭐 옴니버스를 한번 해보자. 그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기획을 해서 두 번째는 정말 하루 찍었거든요. 두 번째 에피소드 촬영 뭐 1회차 반이긴 한데 앞뒤에 이제 차 가는 씬은 따로 찍고 인물 나오는 씬은 하루 찍어서 완성을 하고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 백종원을 만난 그 제작 지원에서 좀 받아서 조금 더 길게 찍어서 이렇게 완성을 한 거예요. 그 어쨌든 두 번째 겨울에 그 두 번째 에피소드가 원래 이제 제목은 겨울에였는데요. 여름에 다음에 이제 겨울에를 굉장히 오랜만에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에피소드를 작업하시게 된 계기가 더 궁금하긴 해요. 어쨌든 오랜만에 이 이야기를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왜 또 했을까? 그것도 또 탁송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잠깐 안 계실 때 설명드리긴 네. 했는데 어쨌든 뭐 장편 시나리오를 쓰다가 뭐 이게 네네. 안 되고 이래서 그 제작 지원을 소규모로 받았는데 뭐 감독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 마감이 다가올 때쯤 작품을 제출해야 될 쯤 했는데 뭘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자본은 너무 작고 찍기는 찍어야 되겠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로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리고 뭐 욕심 아닌 욕심 어쨌든 남들이 투자를 안 해주면 나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주위에 감사하게도 도와주는 스태프도 있고 또 다 영화하는 제주에 연출자들이 많아서 전문 스태프이라기보다 그분들이 또 응원해주고 이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를 했었고 그 이야기적으로는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조가 처음에 김시현 배우가 여름에 나왔으니까 겨울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뭔가 다른 인물이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기획했던 게 그래서 그러면 세 번째는 이 둘이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두 번째는 여성이 주인공이니까 남성이 주인공으로 하고 그때는 이제 여자가 초반에 이제 차를 찾아가는 얘기니까 남성은 이제 차를 전달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전달하는 게 내 차도 아니지만 내 몸 같지 않은 그런 구조를 짜면 어떨까 싶어서 두 번째 완성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 세 번째 에피소드가 요 영화의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를 정영 감독님의 그 영화 일대기라고 해야 되나? 자동차가 처음에 달리다가 중간에 한참 멈췄다가 다시 조금 달렸다가 이게 폐차까지 가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마이크가 왔습니다. 배우님께서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네. 이왕 나 그 마이크 전달해 주신 김에 그 감독님 배우님 그 소개라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지금 오늘 마이크 전달해 주시더니 세 번째 에피소드에 영화 배우 겸 전 남자친구 역할을 하신 이동수 배우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까지 안 가고 앞으로 나오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괜찮으시다고 일단 소개만. 저는 그 첫날 GV 때 갔었는데 첫날 GV 때도 그러셔가지고 계속 뒤에 앉아 계셔가지고 왜 안 나오시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배우님이 나오신 그 장면 때문에 그 세 번째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영화 전체가 약간 좀 그 판타지를 좀 더 가지게 되는 면이 있어요. 특히 그
세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의도한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시간대에도 여러 가지 좀 섞이기도 하고 그 바닷가의 그 촬영장 때 그리고 바닷가의 씬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현실이고 뭐가 영화 속 영화일까 아니면 요거 전체가 영화 속 영화인가라고 약간 그렇게 좀 새롭게 해석될 수도 있는 여지를 사실은 이제 그 배우님 장면부터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그 장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 바닷가 장면. 네, 그 바닷가 장면에서 그 결국에는 이제 그 세 번째 주인공인 지연, 여자 주인공인 지연의 이야기를 이제 중의적으로 이중적으로 영화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친구의 사연을 굳이 막 주저리 얘기하지 말고 영화 촬영 장면을 하는 내용으로 전달을 하면 그게 저는 조금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했었고요. 그게 이제 저도 뭐 제가 이제 감독으로서 영향이 특출나다면 이제 모든 걸 다 계산해서 이제 했을 텐데 뭐 시간대나 뭐 아까 말한 판타지나 그런 것들 근데 꼭 그렇게 저도 이렇게 100% 제가 컨트롤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누구는 이제 카센터에서 시연 배우님이 잠드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때 뭐 차 장면, 그 바닷가 장면까지가 뭐 꿈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으시다고 하고 근데 꼭 저는 그건 아니었지만 첫 번째는 어쨌든 시연 배우님의 그동안의 스토리를 뭐 여기 남자인 조희진 배우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여줬을 때는 그 영화 배우와의 촬영을 통해서 그 얘기를 좀 전달하는 거고 실제로 초반에 그 카센터에서 통화하는 목소리도 저기 그 이동수 배우님이 역할하신 목소리로 그대로 한 거라서요. 그렇게 된 것 같고 이제 그 제가 굳이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그 저희가 촬영 여건상 이제 해가 지고 더 이상 못 찍은 촬영이 있고 그게 넘어가면서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뒤에 보면 시간대가 바뀌면서 또 다르게 이야기가 전달되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스토리도 있어서 이게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영화를 찍긴 했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발생하는 좀 또 신기한 경험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감독님 말씀대로 뭐 가편집본이랑 그다음에 스크리너도 여러 번 보고 이번에 이제 극장에서 보면서 볼 때마다 장면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꼭 논리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딱 해석되진 않더라도 뭐 감독님의 연출과 그다음에 우연과 그다음에 이제 보는 사람의 어떤 그때 감정 상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많이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시은 배우님께도 이제 기억을 굉장히 이제 먼 옛날 기억을 되살려야 할 텐데 그 여름에 때 좀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일단 굉장히 더웠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화면에 잘 안 담긴 것 같은데 진짜 더웠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 찍었던 그 의진 배우님께서 진짜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영하 체감 25도? 영하 40도? 체감 40도까지 진짜 너무 추웠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름에도 진짜 제 기억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게 좀 기억이 나요. 그때 그 논밭 거기 앞에서 이렇게 막 쓰러졌다가 그쵸, 네. 거기 뭐 대기를 이렇게 좀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너무 땡볕에 오래 있어서 제가 감독님한테 약간 짜증냈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기억이 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에피소드 그 그때 자동차가 어쨌든 그 숲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사실 좀 촬영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배우분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도 뭐 첫 작품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찍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고생했던 배우들이나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막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네, 뭐 그게 비록 그 수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저희 그 수업 커리큘럼이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영화 스태프들이 지금 뭐 그 일반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30시간처럼 저희가 그때 구호가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쉬자인가 그랬었어요. 영화 스태프들이. 왜냐하면 뭐 워낙 장시간 촬영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지켰어야 됐어요. 식사 시간을 빼고 12시간이었나? 10시간이었나? 근데 그때 이제 스태프들이 진짜 고생한 게 뭐냐면 저게 7월 말 8월 초에 한 3회차를 찍었는데 그때가 장마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차를 첫날에 다 이렇게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다 세팅을 다 해놨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비가 오면서 이게 다 뭉그러진 거예요. 네, 다 뭉그러져서 한숨 소리가. 네, 스태프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부터 가서 다시 했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촬영 시간을 지켜야 돼서 그 교육센터에 또 저희가 뭐 상황을 설명했죠. 이런 천재지변의 상황이라 우리가 이걸 세팅하고 가야 되니 우리한테 세팅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 세팅이 서너 시간 걸리면 우리 촬영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뭐 그것도 조율하면서 이제 어쨌든 시간도 지켜가면서 최대한 식사 시간도 지키고 뭐 그렇게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지만 또 그 상황에서도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했던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시은 배우님께서는 여름에랑 이번에 이제 드라이브 세 번째 작품 이렇게 보면서 진짜 그간의 세월이 이렇게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떠셨? 그 스크린에서 딱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진짜 너무 많이 느꼈어요. 특히 얼굴에서 이게 볼살이 다 빠져가지고 좀 통통했던 얼굴이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든 얼굴이 탁 나와가지고 그거를 보는 이런 뭔가 세월의 흐름이 이렇게 담겨 있는 영화가 또 있을까? 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뭐 얼굴의 뭐 그런 흐름, 나이의 흐름뿐만 아니라 그 연기적으로도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또 성장을 한 것 같고 사람도 좀 성장한 모습이 제 눈에는 보여서 그리고 그 첫 번째 에피소드 때는 뭐 그 인물도 처음에 그 중고 딜러 아저씨도 만나고 하면서 조금 이제 변화되는 그런 역할이기도 했음에도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틱틱대고 한 것도 있지만 제 눈에는 되게 못돼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때 내가 연기를 잘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걸 또 떠나서 그래서 그래도 사람이 조금 진짜 조금 좀 더 그래도 좀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것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번 GV 때도 얘기했는데 그때는 참 제가 감독님도 그 뭐 영화가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공개가 못 돼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배우들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 이게 좀 잘 안 됐을 때 나 때문인가 저도 부채감이 있었던 것도 있어서 그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락 줬을 때가 더 감사한 게 더 크게 된 거죠. 저는 감독님이 저랑 다시 작업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연락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름에 찍을 때는 이 감독님이 되게 작은 거에 되게 소중한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셨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저라는 사람도 그렇고 너무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라 좀 저도 어렸으니까 되게 큰 꿈을 꾸고 되게 빨리 이렇게 성공하고 싶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되게 작은 거에 소중함을 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더 그릇이 넓고 이랬으면은 감독님의 어떤 뜻을 더 잘 담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렇게 사진 보는 장면에서 잘 기억이 이게 맞는 건지 그 기억이 왜곡된 건지 모르겠는데 감독님이 이 사진을 보고 웃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왜 웃어야 되냐 난 웃음이 잘 안 난다 막 이렇게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우면서 그것도 나름대로 그게 또 담겼으니까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 같고. 질문이 뭐였죠? 지금 너무 훌륭하게 대답해주고 계시니까. 뭐 마이크 잡고 계신 김에 그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제 그 폐차장에서 떠날 때 클로즈업에서는 이제 그 상대의 이제 손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풀샷에서는 사실은 아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어쨌든 그 지연의 어떤 감정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로 보이는데 연기하신 입장에서는 이 인물이 어느 때 이 사람에게 이렇게 좀 마음이 다가갔을까 싶으신 부분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연기하실 때든 아니면 영화를 보셨을 때 이때 이 사람한테 좀 호감이 많이 생겼겠다. 그다음에 또 뭐 이 사람을 좀 붙잡고 싶어졌겠다 싶은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해요. 아까 한 얘기를 한마디만 해서 네. 마무리를 하고 이 질문에 답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저번에 저희가 그 첫 GV 할 때 저도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그때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에 대한 더 이해가 더 확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감독님이 이런 사람이구나를 개봉을 하고 그때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성장했을 거예요. 그때 여름에 때 정연이 아니죠. 그쵸, 또 달라졌겠지만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 이런 걸 바랬을 텐데 막 이런 거를 저번 주 영화를 보면서 더 정현 감독님이란 사람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언제 그 세 번째 에피소드 때 이 지연이 그 남성에게 호감을 느꼈냐라고 하면은 어떤 딱 포인트라기보다는 자기가 어쨌든 힘든 상황에서 옆에 같이 동행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쨌든 이 촬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뭔가 스며들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꼭 이성적인 어떤 매력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그 촬영을 감과 돌아오는 그 뭐 여행처럼 느껴지는데 그 여행을 하면서 어쨌든 또 전 남자친구를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지연이. 그러면서 또 그때 이렇게 함께했던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름에 찍을 때는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 정현 감독님한테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이제 사실은 그 인물들끼리 이름을 불리는 일이 많진 않고 마지막에 이제 지연은 좀 많이 불리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많이 불리지 않아서 그 앞에 인물들이랑 그 세 번째 에피소드의 인물이 이름이 다른 거를 이제 엔딩 크레딧 때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좀 편하게 하려면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인물들이 세 번째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옴니버스로는 편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다르고 다른 캐릭터로 세 번째 에피소드를 구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부터 이제 옴니버스를 좀 구조적으로 짜서 했으면 제가 동일 인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구조를 이렇게 옴니버스로 가긴 갈 건데 이게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아서 좀 어긋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불안감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희진 배우가 이제 그 시은 배우랑 같이 이제 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겨울에 자기가 하지 않았던 얘기도 이제 자기가 기억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나리오 쓰면서 물론 그때 그 시나리오 쓸 때는 이미 겨울에는 촬영이 끝났을 때였고요. 근데 그런 구조를 저도 뭐 의도를 한 건 아닌데 시나리오 쓰다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이걸 이제 3부작으로 가고 인물을 쓰는데 그런데
겨울에 했던 얘기를 얘가 자기 얘기처럼 기억이 좀 왜곡되고, 근데 그게 저희 일반적인 사람들도 저는 흔한 일이 아닌가? 꼭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악의를 가지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과 내가 뭔가 설명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오겠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인물이 바뀌는 게 좀 맞지 않았을까. 오히려 똑같은 사람보다. 그래서 인물이 바뀌었을 때 뭐 제가 쓰는 입장에서,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의도했지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마 동일 인물로 봤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마지막에 크레딧을 확인하셨을 때 둘이가 다른 인물이네? 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또 차이를 또 발견하면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할 거리도 있을 것 같고, 뭐 재미 아닌 재미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굳이 이제 이름 나눴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아까 그 배우님께서 나왔던 장면에서부터 좀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 엔딩 크레딧 때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에피소드의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를 연기한 캐릭터와 배우 본명들처럼 약간 인물들 본명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이렇게도 좀 보이네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쯤에서 한번 관객분들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요.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뭐 소감을 말씀하시고 싶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마이크를 전달을. 네, 감사합니다. 그 일회용 필름 카메라로 찍은 그 사진을 실제로 인화를 해가지고 그 사진이 나온 건지, 그리고 그 사진이 아직 보관되어 있는 그런 포토폰으로 나와 있는 건지, 그리고 영화의 음악을 손여름님께서 음악을 담당하셨는데 이전에서 작업하셨던 그 배경이 있어서 다시 하시게 된 건지, 이렇게 소개된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진은 일용 카메라는 아니고요. 저희 스틸 작가님이 다른 카메라로 찍어서 현상을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두 번째 질문. 아직 그 사진 사진이 남아있나요? 어디 저희 집 어디 박스 안에 아마 있습니다. 네, 그때 썼던 주전자도 있고요. 장화도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싸고 아니 장화도 그대로 있고. 버리지 그러니까 버리지 않는. 버리기는 애매하더라고요. 일단. 근데 영화 감독들이 이것도 성향마다 다른데 그런 게 있어요. 다음에 쓰지 않을까? 다음 촬영 때 뭘 하지 않을까 해서 항상 이렇게 저는 좀 모아놓는 습관이 있어서 집에 잘 어디 박스 안에 잘 모셔 있고요. 세 번째, 음악 감독님. 음악 감독님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 실무교육센터에서 그것도 이제 그때 새 작품인가 새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새 작품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 새 작품이 뭐 기본적으로 촬영 장비, 뭐 편집, 후반 편집, 믹싱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받았는데요. 음악은 한 팀인가 받았는데 저희 그 시나리오를 보내서 음악 감독님한테 보냈대요. 근데 그 음악 감독님이 감사하게도 제 거를 선택해 주셔서 제 기억은 이것도 기억이 제가 왜곡될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세 편 중에 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감독님이 첫 번째 여름에 음악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이렇게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째 세 번째도 완성해 줬고 참고로 음악 감독님도 개봉해서 이제 극장에 상영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2월인가 2월이었나요? 2월인가 1월인가 2월에 미국에 가셨어요. 가족들이 작가님께 부분께서 이제 직장 때문에 그래서 지금 LA 근처에 어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아쉽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그 인연으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완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사람들과 이렇게 인연을 그렇게 끊지는 않는 스타일이긴 하네요. 8년 동안 지금 같은 스태프들이랑 하고 있는 걸 보면 배우도 그렇고 감독님의 그 인품을 느낄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뭐 소감?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잘 봤고요. 그 로케 관련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영화가 좀 현실과 환상 그런 뭐 어떤 교란 작업이 있고 근데 그 로케가 그 밀물과 썰물이 있는 그런 곳에서 촬영을 해서 더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촬영하신 건지, 그리고 시은 배우님이 그 1편 첫 번째 에피소드랑 세 번째 에피소드에 그 하이힐 신고 나온 장면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다 디테일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 번째 저희 그 지난주 수요일 날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하고 스태프들이랑 지금 둘이 겸해서 밥 먹고 있는데 거기 저희 스텝 말고 다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농담삼아 뭐라고 말씀드린다면 영화 감독에 대한 환상을 다 깨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질문하신 게 로케이션은 제가 선택한 게 맞는데 그게 이제 밀물과 썰물과 여기서 환상과 현실을 의도했다고 여쭤보시면 저는 그러진 않았다. 그 정도로 제가 치밀하거나 마음속 어딘가에 있었을 수도 있죠. 무의식. 무의식에서. 아 근데 그 저희 제작팀으로 도와주시는 작가님이 계시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소개시켜 주셔서 이제 대부도라는 공간에 갔었고요. 참 저한테는 감사한 공간이죠. 그 공간에서 찍었던 장면들이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뭐 거리도 멀고 해도 빨리 지고 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부도라는 공간 자체가 비행기 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비행기가 계속 지나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희가 로케이션 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지나가지 않았었거든요. 저희가 촬영하는 내내 비행기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지나가서 저희도 참 정말 절망하면서 찍기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 주는 정서나 이런 것들이 저희 영화에 좀 잘 어울렸고 또 마지막에 그 여자 시은 씨랑 조희진 배우가 같이 걸어가면 그 해질녘 그 공간도 대부도 안에 있는 공간이라 이 영화에서 그냥 화면으로 봤을 때 볼만한 장면은 다 대부도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이 첫 번째는 하이인데 세 번째도 이거 좀 짧은. 조금 보통 그 인물들 의상 결정하시거나 소품 결정하실 때 감독님이 많이 의견을 내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배우분들이 준비해 오시는 걸 사용하시는 편이세요? 그 배우분들이 여쭤보죠. 어떤 게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 본인한테 어울리는 게 어떤 게 좋을까 해서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하이를 꼭 맞췄다기보다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첫 번째에서 그 분홍색 하이를 선택한 거는 어쨌든 이 인물 이선이라는 인물이 전혀 낯선 공간을 가는데 이 친구가 낯선 공간이 어딘지도 모르고 처음에 갔는데 이미 알고 있다면 뭐 등산하든지 편한 복장을 갖겠지만 그러지 않은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이를 했던 거고요. 세 번째는 뭐 역할 자체가 영화 배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지 않았나. 아마 물어보신 분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기에는 사실 하일이 너무 안 어울리는 장소라서 그래서 이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일을 계속 겪고 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걸 너무 그 차이가 나는 곳을 가고 있다는 그 산에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아까 넘어지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에서 더 그 하일이 좀 부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 네. 첫날 네. 근데 지금 첫날 필름 포럼이랑 여기서 보니까 약간 미묘하게 사운드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배경으로 지나가는 소음 같은 게 더 디테일하게 들린다든지 감독님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저 시은 배우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에피소드 3에서 그 연어 간판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캔 맥주를 사와가지고 한 번 마셨다가 한 기침 소리 한 번 내시잖아요. 그게 감독님 비롯했는지 본인이 자연스럽게 하신 건지 오늘 연기를 보다 갑자기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제가 오늘 다시 보고 느낀 건데 저 인간이 그러니까 정영 감독님이 다시 연락을 했는 게 거의 10년 만에 연락을 한 거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저는 정영 감독님이 이름을 바꾸기 전에 이름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장이 돼 있고. 근데 참 집요한 사람이구나 느낀 게 그러니까 대부도가 비행기 그 길이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비행기 장면도 그렇게 넣으신 건가 싶기도 하고 약간 저는 아무래도 픽처하우스 오늘 보면은 백남준 씨 하나도 걸려져 있는데 이 작품에 있는 그 편집으로 많이 드러낸 부분, 특히 인스톨이라고 제가 비슷하게 얘기했다는 그 폐차장 장면 같은 거 여러 장면 모아가지고 전시하셔도 되겠어요. 감독님은 어떤지? 아까 배우님 질문 하나, 감독님 질문 하나입니다. 첫날 GV를 진행해 주셨던 평론가님이신데요. 답변해 주시죠. 예전 영화 주간지 시네버스 전 편집장이시고요. 그 제가 그 언젠가부터 극장에서 영화 보면 좀 거의 맨 뒤에서 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영화를 이제 몇 안 되는 극장이긴 하지만 극장에서 보니까 오늘은 그냥 좀 앞에나 극장이 작기도 하지만 앞에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세 번째 줄에서 봤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귀에는 좀 사운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좀 조금은 거슬릴 정도로 컸는데 그 때문인지 말씀하신 대로 그 주위에 뒤에 있는 깔려 있는 사운드들이 훨씬 더 크게 들려서 이게 관객들이 어떻게 느껴셨을라나 저는 뭐 이 영화를 수백 번 봤으니까 그나마 괜찮을 텐데 다른 분들 좀 놀라거나 좀 이렇게 거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맥주 마시고 한거 일찍 준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요. 이거 제가 그냥 그때 실제로 목이 메어서 그렇게 아마 나왔어요. 그리고 그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데 전화 온 게 그 문호거든요. 전 남친. 그러니까 열도 받고 했는데 또 끊긴 거예요. 그게 영화상에 좀 잘 이게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좀 아쉬웠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받으려고 목을 가다듬었는데 자기가 끄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열반응상. 저는 그 시나리오 단계 때 이제 그 장면, 그러니까 특히 처음에 그 이제 차를 못 쓰게 됐을 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배우가 그 거기서 포기할 리가 없다. 맥주를 특히나 맥주를 마실 일이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감독님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배우님은 좀 어떠셨어요? 만약에 내가 진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감독님이랑 또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캐릭터가 배우니까 배우 입장에서도 말씀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때 어떤 얘기들을 하셨는지. 맥주를 마실 리가 없다라고. 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배우가 촬영장을 가야 되는데 얘는 배우를 안 하고 싶은 애냐고 배우를 당장 때려쳐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러면서 왜 어떻게 맥주를 마실 수가 있어요? 말하면서 이거 좀 설득 좀 시켜달라고 이거 어떤 의미로 마셔야 되냐 했을 때 그때 감독님이 뭐라고 하셨지? 저도 똑같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얘가 여기서 맥주를 마시냐 하니까 뭔가 감독님께서 이렇게 그 저도 나름 이제 배우고 하니까 제가 너무 내 입장에서 이제 이 친구를 봤었는데 좀 떨어져서 봤을 때 또 다른 캐릭터니까 이 친구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감독님께서 답해 주시기를 배우로서 이게 직업적으로 이렇게 해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는 친구인데 한편으로 이제 이 남자친구 이 연인의 이런 지금 처해진 상황이 자기는 되게 이제 크게 다가온 사람이고 그래서 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마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네. 덧붙여서 말씀해 주세요. 뭐, 네, 따로 덧붙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그 배우분들한테 설득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연기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뭐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뭐 감독이 연기자들 하시는 분들한테 뭐 디렉션을 준다기보다 최대한 의도를 전달하는 거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분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느낌으로 해주시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별 디렉션 안 드려도 유시영 배우님께서 참 너무 연기를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시영 배우님은 그게 좀 여러 배 때는 불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딱딱 짚어줘서 이런 컨셉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감독이 연기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나 내가 이 영화에서 표현하고 싶은 캐릭터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연기자분들이 그것들을 잘 해주시면 저는 그게 영화에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다들 얘기하시는 게 제 영화가 제 얼굴에 침 뱉길 수도 있는데요, 시나리오보다 영화가 좋다. 다들 그 얘기를 예,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그랬었거든요. 그 제 전작도 그랬고, 그만큼 제 영화에서 비어 있는 부분 아니면 이렇게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연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채워 주셔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영화가 더 풍성하게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 정현 감독님이 시나리오보다 현장에서 연출을 더 잘하셨고 편집을 잘하셨고 했던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이제 그때는 이 인물이 왜 이렇게 하나라고 말씀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쭉 그냥 세 편을 이제 쭉 보니까 사실 어쨌든 다른 인물이지만은 그 인물들의 감정들이 좀 쌓여서 이렇게 그 드라이브까지 오게 되는 걸 보게 돼서, 이 인물이 이때쯤에는 이 정도의 감정은 좀 나올 수 있겠다.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정도로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딱 그 드라이브 세 번째 남편만 따로 봤으면은 이제 그 전사가 없으니까 그런 게 좀 이상해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쭉 같이 보면서 좀 저도 좀 설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받을까 하는데요. 치우고 네, 아니 잘 봤고요. 제가 첫 시사회 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과연 정현 감독님한테 사랑은 무엇일까? 과연 저 친구가 사랑을 아는 것일까? 감추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이게 만약에 감독님의 첫 작품이라고 하면 앞으로 또 영화를 만드실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멜로의 사랑을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드실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장르의 어떠한 작품을 만드시고 싶은 장르가 있으신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정현 감독님에게 사랑이란? 네, 그것부터 대답해 주세요. 뭐 영화를 보셔서 아시지 않을까요? 제가 멜로 영화를 만들긴 했지만 흔히 저희가 뭐 영화나 드라마, 특히나 요즘 OTT에서 보여지는 그 멜로의 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과 뭐 치고받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 앞뒤인 것 같아요.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 씁쓸함, 아니면 사랑이 시작되려고 할 때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작품도 여기 관객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블록버스터, 또 이상한 영화 시나리오 몇 개를 쓰다 말다 했는데 결국엔 이쪽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영화도 제작이 가능하다면 그냥 그 사랑의 그 뒤의 순간, 아니면 이 드라이브 인물들의 그 다음 얘기, 아니면 그 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이크 그 옆에 있는 내 친구한테. 저도 약간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데, 그 영화 속에 대부분의 많은 오래 알고 지냈던 남자들은 뭔가 정말 싸가지 없고 무책임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낯선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인물들, 그 여성 인물들 굉장히 친절을 베풀고 배려를 한다고 느꼈는데, 이게 약간 모든 관계가 약간 여기 자동차가 나오지만, 자동차가 처음에 샀을 때는 굉장히 성능이 좋지만 굴리면 굴릴수록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점점 이렇게 똥차가 되어가는 것처럼 관계가 모두 이런 식으로 감독님께서 여기시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훌륭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해석은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좋은데. 정말 훌륭한 네, 해석이시고, 다음 주부일 때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게 있었어요. 어쨌든 관계가 오래되면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사람의 내밀한 부분, 좀 심각한 얘기,
아니 고민, 깊은 고민. 뭐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거나, 내가 갑자기 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거나, 뭐 그런 아니면 또 다른 의미로 뭐 예를 들면 내가 바람을 핀다거나 그런 은밀한 얘기나 내밀한 얘기를 과연 오래된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보는 사람 아니면 한번 보고 헤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내 솔직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또 차라는 그런 내밀한 공간이지 않을까 생각했고 차랑 관련된 뭐 그렇게 해서 그 각각의 인물들이 하는 얘기가 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당신의 얘기를 드러내는 게 저는 뭐 자연스럽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좀 뭐 성장이라면 성장 아니면 이렇게 뭐 치유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자신의 말을 입 밖으로 뱉었을 때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좀 다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뭐 관계 면에서는 좀 그런 것들 제가 표현을 했던 것 같고 말씀하신 얘기는 제가 다음에 꼭 참조. 제가 다음 주에 인터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두 분께서 영상을 찍고 있어서 증거가 남긴 한데 잘 포장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50분이 훌쩍 지나갔어요. 이제 그 배우분과 감독님 이렇게 이제 끝인사, 그다음에 뭐 앞으로의 뭐 계획 같은 거나 관객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좀 자유롭게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너무 감회가 정말 남다르고요. 이 드라이브라는 작품이 그 감독님도 그 좀 또 힘들게 지금 또 계속 엄청 바쁘게 또 나름 홍보하시고 주위에 또 도와주셔서 어쨌든 어렵게 개봉을 했는데 저도 힘 닿는 데까지 관객분들 만나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글 남겨주시고 막 이렇게 아쉬웠던 것도 있으면 많이 적어주시고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주말 이 귀한 시간에 극장 찾아주셔서 영화 감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SNS 올리긴 했는데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더수바트 시네마에서 또 관객가이다를 하고요. 5월 1일에는 또 목포로 갑니다. 목포 시네마 MM이라는 데서 영화를 틀어주셔가지고 가고 또 5월 4일에는 또 필름 포럼 쭉쭉 관객가이다가 이어지고요. 5월 22일은 안동도 갑니다. 5월 5일은 부산도 가네요. 네. 어쨌든 관객분이 계신 곳에 제 영화 틀어주신 분이 최대한 만나려고 노력하고요. 뭐 많지 않은 상영관이지만 관심 가져주셔서 주위에 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영화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조용 감독님이 전국을 드라이브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드라이브를 더 멀리 또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또 관객분들 또 질문해 주셨지만은 또 이제 감독님의 다음 작품이 또 만들어지려면은 사실은 이 작품이 그래도 관객분들 좀 많이 보셔야지 또 감독님도 다음 작품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주변에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 혹시나 별로였으면 그냥 마음속에만 간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또 다른 곳 더 좋은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